네, 남북 젊은이들과 함께 다양한 남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, 남녀 북남 시간이죠. 오늘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허준 씨와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 함께합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2019년도가 그야말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두 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? 자, 두 사람 올 한 해 좀 평가 좀 한다면 어떤 한 해였습니까? 저한테는 2019년이 뭔가 보내기 아쉬운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. 멈췄으면 좋겠다. 그런 한 해. 네, 올해 유독 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유독 바빴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빨리 종강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빨리 연말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막상 연말이 되니까 막상 보내긴 아쉬운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. 참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인가 봐요. 저는 사실 굉장히 2019년은 좀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기회를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요. 정말 사실 얻은 것도 많거든요.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사실 남녀 북남 채널 덕분에 정말 많은 홍보가 돼서 벌써 14만 명 정도가 됐고. 당초 10만 명이었는데. 많이 그리고 올랐네요. 또 정말 이렇게 또 좋은 코너에서 제가 제 고향 이야기를 좀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요,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말만 되면 뭐 크리스마스 장식도 거리에 많이 꾸며져 있고 캐롤도 막 들리고 해서 딱 연말 느낌이 나는데 북한의 연말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해요. 북한 연말 분위기. 예. 비슷합니다. 비슷한데 살짝 평양은 좀 더 화려하죠. 평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전기가 무제한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 LED 등 이런 걸로 정말 예쁘게 꾸며놓고요. 좀 길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쁩니다. 그래서 그 북한은 좀 주체 연호 같은 거를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주체 연호가 그 김일성이 태어난 그 1912년을 원년으로 이제 해서 이제 내년이 2020년이니까 주체 109년인 거죠. 그래서 주체 그 연호랑 그리고 새해 뭐 축하 문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길거리에 이제 LED 등이라든가 아니면 플랜카드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는다는 맞습니다. 말씀이시죠. 또 우리는 연말 하면은 또 송년회로 바쁘잖아요. 그래서 송년회 그래서 많이 유명한 식당은 뭐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예약이 꽉 차 있고 어떤 그런데 시간은 한 달만 해야 돼요. 북한에서도 그렇게 송년회 같은 걸 하나요? 송년회는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송년회 그 되게 그 문화 자체가 엄청 난리 나더라고요. 근데 사실 북한은 송년회 문화가 많지 않고요. 또 송년회가 있긴 하지만 망년회라고 부릅니다. 또 망년회. 망년회를 준비는 보통 뭐 우리나라처럼 막 식당 가서 하거나 이러진 않고 보통은 다 집에서 좀 소소하게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는 편이고 정말 먹고 싶은 음식도 다 집에서 준비를 하거든요. 그래서 송편을 좀 많이 해 먹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추석 때만 송편을 해 먹더라고요. 네, 근데 맞아요. 아니에요. 북한은 특별한 날에 다 송편을 해 먹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년회라고 하면 밖에서 이제 외식을 주로 많이 하는데 북한에서는 집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참 맞아요. 새롭네요. 네. 요즘 우리 이제 20대 젊은 분들도 사실 네. 파티 같은 거 연말에 이렇게 좀 즐기는 문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요? 저희들은 요즘 그 특별한 파티를 하는데요. 특별한 바로 파티. 돼지 파티입니다. 꿀꿀꿀 우리 피그 네. 돼지 파티. 예. 그 파티인데, 그러니까 정말 먹다가 끝나는 파티예요. 그래서 요즘 뭐 배달 음식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. 있죠. 네. 그래서 뭐 치킨, 피자, 족발 이런 걸 다 잔뜩 시켜놔서 뭐 먹다가 누워서 먹고 또 뭐 TV 보다가 먹고 정말 먹기만 하는. 아니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파티인데 아니 잘 드실 텐데 네. 그렇게 친구들끼리. 그런 특별한 더 먹는 거죠. 그리고 또 저희는 만나면 쓸데없는 선물 같은 걸 주고받기도 해요. 쓸데없는 선물. 네,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뭐 문신 팔토시나 목욕탕에 있는 어서 오세요 발판 같은 거를 주고받는 거예요. 절대 필요 없는. 네. 왜 그러는 거예요? 그래서 누가 제일 기발한 그 제일 쓸데없는 선물을 가져왔는지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빗이나 거울 같은 거 선물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 쓸모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또 우리는 송년회만큼이나 또 연말 하면은 시상식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맘쯤 되면은 뭐 방송국마다 뭐 연예대상이며 연기대상, 가요대상 같은 걸 하는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시상식을 하나요?
네, 북한의 시상식을 하긴 합니다. 하는데 좀 우리나라처럼 엄청 축제 분위기, 되게 파티 분위기처럼 하진 않고요.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. 그 시상식 종류가. 네. 그렇죠. 근데 사실 북한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. 그냥 인민대회당이라는 엄청 큰 홀이 있어요. 그러면 그쪽에 다 뭐 각종 그 업계 일을 하는 좀 전문가들, 대단하신 분들 다 이렇게 모여다가 한꺼번에 시상을 하는 편이고요. 매년 연말에. 네, 네. 그리고 또 시상식 그 상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우리나라처럼 다양하지 않고 딱 3가지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데 먼저 공화국 영칭호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노력 영칭호, 세 번째는 공훈 훈장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 같으면은 이제 훈장을 주거나 할 텐데 거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영칭호를 직접 준다 이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거기는 이제 메달을 만들어서 이제 보통 주는 편이고요. 네. 그래서 되게 약간 메달 색깔도 다 굉장히 다양하고요. 또 북한에 사실 공화국 영칭호 받는다? 이거는 정말 그 가문의 영광이고요. 엄청 사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. 보통 정치인이나 아니면 군인들에게만 주는 거거든요. 몇십 년 동안 혹시 공화국에 맞습니다. 공에 있는 사람들. 네. 그래서 이거를 받게 되면 엄청 국가에서 사실 지원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받고요. 그래서 보통 막 그 벤츠 막 이런 것도 많이 받고, 막 벤츠를 받는다, 집도 받고 자동차를. 벤츠 받고 어. 정말 사실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대대손손으로 다 좋은 대학교에 갈 수도 있고 네. 진짜 북한의 최고의 훈장이죠. 두 번째는 사실 노력 영칭호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좋은 훈장인데 이것도 정말 엄청 대단한 훈장입니다. 이거는 보통 이제 군인이나 사실 정치인보다는 좀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는 훈장인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뭐 되게 건설 뭐 아무튼 되게 농부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이 노력 영칭호를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이 그 공훈 훈장 칭호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건가요? 공훈 훈장 칭호는 사실 굉장히 좀 되게 범위가 좀 강범위한데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어요. 아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이발사가 있는데 되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. 이러면 이제 공훈 이발사라는 그런 칭호를 주기도 하고요. 또 탄광에서 일을 하는 이제 광부 같은 경우에는 또 정말 일을 좀 잘하고 이러면 이제 공훈 광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주기도 하죠. 하지만 사실 중복 수상은 안 돼요. 아. 공훈 훈장을 받게 되면 공화국 영칭호는 못 받습니다. 아, 하나씩만 받는 네, 거예요? 딱 한 가지만. 아, 네. 그렇군요. 네. 뭔가 허주 씨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상식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일 것 달라요. 같아요. 네. 한국은 일단 그 수상자들 드레스도 정말 화려하고 축하 무대도 정말 크게 하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정말 화려한 분위기인데 북한은 어떨지 궁금해요. 그래서 뭐 수상 소감 발표 이런 것도 하나요? 북한은 사실 뭐 이게 사실 드레스 입고 가면 큰일 나죠. 네, 턱시도 입고 가면 바로 정말 잡혀갈 수 있으니까 아. 그러면 안 되고요. 이제 남성들은 인민복 그리고 여성들은 한복을 꼭 입어야 되고요. 그리고 수상소감 따로 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 앞에 김정은이 있는데 어떻게 수상소감을 해요? 그렇지 못하고요. 하지만 나중에 따로 이제 조선중앙TV에서 인터뷰 같은 거는 좀 하거든요. 하지만 되게 짧게 하고요. 또 항상 모든 그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건 똑같아요. 항상 우리 원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다, 받게 되었다, 뭐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똑같이 하는 편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남북이 모두 이 연말을 맞아서 시상식을 해서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는 같은 것 같은데 네.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남녀북남 시간에서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상을 주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올 한 해 나에게 이런 상을 주고 싶다. 아, 자신에게. 자신에게. 네.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감사하게도 정말 기회를 많이 받은 한 해여서 굉장히 사실 또 기회를 많이 받은 것만큼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잘했군, 잘했어. 이 상을 잘했군, 주고 잘했어 상. 네. 잘했군, 잘했어 상. 저는 수고했어 올해도 상. 아, 네.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. 한번 주고 싶습니다. 그 대입병이라고 중2병처럼 대학교 2학년들이 또 겪는 병이 있어요. 네네. 이제 뭐 대학교 1학년 때처럼 뭔가 대학교에 대한 로망, 환상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뭔가 슬슬 이제 1학년 때 망친 학점을 복구하면서 또 이제 진로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 저는 그게 올해 3학년 때 왔어요. 그래서 참 고생 많았다. 그랬어요.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네, 해였는데. 그렇지만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수고했어 올해도 상을 주겠습니다. 자, 자신에게 잘했군, 잘했어 상. 네. 그리고 수고했어, 올해도 상.
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2019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0년도 한 해도 잘 계획해서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. 우리는 새해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